말씀드릴 내용은요. 화학 공장에서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스케줄링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처음에 이 연구의 전개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후에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고 또 어디에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일리 디맨드라는 것은 인벤토리 데이터랑 함께 프로덕션 스케줄링 하는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벤토리 데이터는 이제 공장에서 직접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데일리 디맨드랑 미래의 디맨드라는 것은 예측을 해야 되고 정확한 값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을 이렇게 스케줄링에 바로 적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욱이 이제 이 값들이라는 게 시장 상황이나 고객의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매우 자주 바뀌고, 특히나 이제 제가 적용 대상으로 정한 PVC 공정 같은 경우에 그 주문량이 대체적으로 다 제로이다가 아주 큰 주문이 몇 번씩 이렇게 피크로 나오는 그런 인터미턴트 디맨드 같은 형태를 보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포캐스팅 메서드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값이 0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주문을 예측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미래 주문의 어떤 언서튼티를 고려를 하면서 이러한 주문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PVC 공장에 스케줄링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터미턴트 디맨드를 포캐스팅하는 연구가 가장 잘 알려진 게 이제 1972년에 크로스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그 제로 디맨드인 타임 인터벌과 그 디맨드 양을 따로 분리를 해서 각각 익스포넨셜 스무딩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서 그걸 혼합해서 인터미턴트 디맨드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많은 연구가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쓰이는 연구는 여전히 이제 익스포넨셜 스무딩을 포함해서 뉴럴 넷이나 부스트래핑 방법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결과들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논문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맨드를 예측하는 거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나쁘다고 당연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 디맨드를 예측한다고 하면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케줄링 결과를 생각을 해서 디맨드를 예측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디맨드를 정확하게 예측할 때는 어떤 미래의 정확한 디맨드보다 앞으로 약간 앞에 예측을 하건 뒤에 예측을 하건 아무튼 그 디맨드에 가깝게만 예측을 하면 좋은 것이지만, 스케줄링에서는 그 두 개의 결과가 전혀 다른 코스트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같이 스케줄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제안을 하는데, 우선 그런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예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상으로 하는 프로덕트가 2개고 거기에 각각 패킹 타입이 3개씩 있다고 하면 6개의 프로덕트를 이제 스케줄링하는 문제가 되겠죠. 각각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0인 디맨드가 많고 가끔씩 피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임 인터벌이랑 그 디맨드 양을 따로 PI랑 AI 값으로 생각을 해서 그 디스트리뷰션을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 값과 랜덤 밸류를 이용해서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2개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언서튼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개개인의 커스터머가 여러 명 있을 것입니다. 커스터머 입장에서 보면 공장에 어떤 캐패시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제 주문을 하게 되겠죠. 특히나 그 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트럭이나 이런 걸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의 일정한 값으로밖에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제로도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주문량은 거의 일정하고 그 타임 인터벌의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도 보다 스테이블한 디스트리뷰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값을 이용하면 여기에만 PI에만 랜덤 밸류를 적용을 해서 PI 값을 뽑으면 되기 때문에 보다 이제 안정적인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필요한 데이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개개의 커스터머의 디맨드 양과 그다음에 그들의 PI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그 커스터머가 이제 가장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주문한 날을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TI 값을 얻어서 이제 PI 값을 그러니까 T0를 시작하면 P1 값을 얻어야 되겠죠. P1 값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 경우는 PI 디스트리뷰션이랑 랜덤 밸류를 사용해서 랜덤 밸류를 찍어서 PI 디스트리뷰션에서 거기에 확률에 맞는 PI 값을 찍게 되겠고요. 레귤러 디맨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랜덤 밸류를 사용하는 대신 PI 값의 평균 값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1 값을 얻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T1 값을 얻을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 과정을 전체 타임 호라이즌이 30일이라고 하면 그 TI 값이 30이 넘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커스터머에 대해서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게 되겠고요. 하나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여러 명의 커스터머가 있으니까 그 여러 명의 커스터머에 대해서 다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서메이션을 해서 이제 서메이션을 하면 하나의 프로덕트에 대한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각각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다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이 셋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PI 디스트리뷰션에 랜덤 밸류를 쓰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를 다 대변을 해주기 위해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하나의 그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그것과 인벤토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케줄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혀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모르고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느 정도 뭐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정도 미래의 그 데이터가 확정이 돼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가지 종류의 디맨드 타입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모든 디맨드를 다 아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다른 세 가지 경우에 어떤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이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면 노열 바운드가 되겠죠. 이걸 값을 다 알고 스케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에버리지 값을 쓰는 경우, 유니폼 디맨드를 쓰는 경우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PI 값의 에버리지를 써서 이제 항상 일정한 경우마다 커스터머가 주문한다고 가정을 해서 레귤러 디맨드를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적용을 하겠는데요.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일부의 데이터만 알고 나머지는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서 스케줄링이 끝난 후에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를 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되는 이제 디맨드를 이용해서 나머지 해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시스템에서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오브젝티브 펑션은 미니마이즈 코스트고요. 디시전 베리어블은 프로덕션 시퀀스를 만드는 인테저 베리어블과 사일로로 들어가고 피킹이 되고 쉬먼트가 되는 플로우 레이트를 결정하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두 개로 나누게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한 20에서 30가지 정도의 공정 오퍼레이팅 룰에 따라서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서 스케줄링 모델로 적용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이용을 해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경우는 0 to 30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제로가 말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주문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30의 의미는 30일 단위로 이제 스케줄링을 한다는 의미인데 저희가 이제 적용한 거는 전체 타임 호라이즌 30일이니까 한 번만 이제 스케줄링을 해서 그 결과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기 전에 그럼 몇 개의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써야 되냐라는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 개수를 가지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약 한 30번 정도의 반복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테스트에 대해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에버리지 밸류랑 편차값 그리고 그때 평균적인 이제 계산 시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 에버리지 이제 밸류랑 그 편차값이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값을 가질 때 중에서 컴퓨테이셔널 타임이 가장 작을 때를 고르면 이 셋, 그러니까 리얼 디맨드 셋 1에 대해서는 20개가 이제 적절한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더 이제 정확한 값이 되겠지만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2번의 케이스를 하였고요. 여기서는 그 리얼 디맨드 셋 4에 대해서도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0개가 이제 적절하다고 나왔는데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에서 큰 값을 골라서 이제 100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결과를 보시기 전에 이게 적용된 이제 리얼 디맨드 셋에 따라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 결과 값이 이제 스케일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베타 값을 이제 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베타 값이 0일 때 우리가 아는 그런 로어 바운드에 가깝기 때문에 베타 값이 적을수록 좋게 되겠습니다. 약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보시듯이 이제 유니폼 디맨드랑 썼을 때 유니폼 디맨드가 이제 100인 값이니까요. 최소한 이제 75%나 하셨고 레귤러 디맨드 썼을 때는 한 50% 정도 이 VDP가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코스트 면에서. 그리고 이제 이 0 to 10 경우는 이제 10일마다 리스케줄링을 하면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해보았더니 아까 보여드린 0 to 30 결과에 비해서 약 한 14% 정도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가지 이제 리얼 디맨드 셋에 대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케이스는 우리가 10일의 미래 10일의 주문을 다 아는 경우에 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케이스 2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도 10일마다 이제 리스케줄링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적용하는 부분이 30일 중에서 10일은 아니까 20일만 알게 되니까 더 좋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몇 개의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을 쓸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고요. 결과에서 이제 30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유니폼 디맨드에 대해서는 한 82%, 평균적으로 레귤러 디맨드에 대해서는 22%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장에서는 주문의 그 언서턴티를 고려하기 위해서 셀프티 인벤토리를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각 주문에 대해서 그런 셀프티 인벤토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로 투 서티 스케줄링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유니폼 디맨드의 경우에는 셀프티 인벤토리에 따라서 어떤 더 작은 코스트를 내는 그런 옵티멈 셀프티 인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그런 영향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 디맨드 언서티티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유니폼 디맨드가 어떤 그 최소값을 가지지만 그 값이 버추얼 디맨드 값에 비해서 여전히 높기 때문에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이 훨씬 이제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인터미턴 디맨드를 다루기 위해서 버추얼 디맨드 프로파일이라는 이제 개념을 제안을 하였고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의 스케줄링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이 시스템이 매우 간단하고 거기다 이제 공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만약 커스터머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야 이제 공장에 실제로 적용이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아까 들으셨겠지만 PI 디스트리뷰션과 랜덤 밸류만 사용하기 때문에 PI 디스트리뷰션만 그 업체별로 새로 이제 만들어진다면 아주 쉽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도 아주 좋은 이제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